밤사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됐습니다. 다만 이 근원 CPI는 이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는데요. 여기에 헤드라인 CPI가 아닌 그냥 CPI가 지금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에 의지하기보다는 제3의 대안으로 화폐 개혁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유력한 공화당 대선 인물로 꼽히는 분이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화폐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인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심이 됐던 미국의 9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다만 지난 6월 저점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죠. 네, 오늘 강수민 캐스터께서 예. 영국의 성장률 발표하면서 8월 성장률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대부분 다 성장률은 분기 성장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영국은 유독 그 월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 월별로 발표하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국민들을 좀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분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때마다 빨리 경기 침체가 된다는 것이 확인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국민들을 더 기분을 나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인적으로 좋을 땐 더 좋게 하고 나쁠 땐 더 나쁘게 한다는 프로사이클리스티스, 그 경기 수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 그 순핵 총리가 영국의 왕정 정치를 좀 이게 격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달 예. 중에 영국 상속세 원조인 영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발표를 이렇게 헐거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도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순핵 총리께서도 원료별로 발표하는 GDP 성장률을 아마 분기별로 고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월별 성장률이 나옴에 따라서 기복이 이렇게 예. 영국 국민들이 강한 이런 걸 좀 해소시키겠다 하는 이런 측면이 해서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강수민 캐스터께서 월별로 이렇게 성장률 하니까 저 성장률이 잘못된 건가? 분기 성장률이 월별 성장률이야?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그걸 좀 말씀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3대 지수가 떨어진 것은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그 전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두바이 가격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중동 문제 때문에 우리 3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니고 역시 9월 CPI가 시장의 컨센서스가 3.6%인데 예. 이보다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3.7%.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인플레 재발 우려를 불식시키기를 기대했었는데 재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함에 따라서 오늘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달러 강세도 달러 가치도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이스라엘 사태 이전에 사실 국채금리 급등이라든가 달러 강세가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됐고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플레 예. 우려가 불식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2년물도 오르고 그다음에 10년물도 오르고 오늘 중동산 두바이는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중동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3대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돼 있다. 오늘 김채연 PD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중동 정세의 주지역인 중동산 두바이는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앞에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그 해석하는 이라크 문제, 이스라엘 문제를 그냥 인과관계 없이 그것을 끼어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CPI에 따라서 인플레 재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달러 강세도 아까 인덱스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106대 1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3대 지수가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인플레 재발 우려가 지금 이게 고개를 드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7월 달에 우리 CPI가 2.3%입니다. 9월 달에는 공교롭게도 3.7% 미국과 동일합니다. 경제 발전 장기가 많이 큰 천인 감을 때 동일합니다.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디플레까지 우려되고 있는 중국을 보겠습니다. 7월 달에 마이너스 0.3%에서 디플레 우려가 되게 됐던 겁니다. 근데 8월 달에 0.1%, 그다음에 9월 달에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재발 우려가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미국의 CPI, 9월 예. CPI에서 보면 가장 이게 주거비고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이 소위 코스트 푸시온이 주요 요인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한번 좀 시청자분한테 미국의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사실 그 미국의 인플레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CPI고, 그리고 CPI가 높냐 낮냐 시장의 컨센서스와 전월 대비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코어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는 계절적으로 계절성을 많이 띠고 있는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발표하는 것이 바로 코어 CPI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헤드라인 CPI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비교 대상이 여러 가지 많으면 이렇게 그 혼란을 초래하는 혼란스러울 수 거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는 사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지 미국의 물가 발표 기관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 앵커께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시청자분이 듣기에도 이게 뭐에 대해서는 둔화됐고 뭐에 대해서는 우상하고 비교 대상이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니까 예. 대체로 보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것은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해서 높냐 낮냐.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예상에 대비해서 포지션을 쥐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보다 높게 나오면 사실 그 숏 포지션을 가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헤드라인 CPR이든가 헤드라인 물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미국의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예. 시청자분이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음에 따라 페드를 비롯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불만을 많이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24년 대선을 나가는 가장 유력한 민주당, 공화당 후보들이죠. 예. 그래서 미국은 집권당을 평가하고 야당 입장에서 집권당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경제 성장률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고용 지표, 실업률, 그다음에 물가 지표, 인플레가 한 미절 인덱스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절 인덱스가 낮고 그러면 집권당이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를 낮게 했다 해서 좋게 평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절 인덱스가 상당히 높으면 사실상 집권당의 경제 성과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미절 인덱스에서 보면은 실업률은 지금 완전 공유 상태니까 지금 경제 고통 지수는 인플레가 결국은 이렇게 대선에서 최대 변수가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가 안정에 주 해당되는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의장에 대한 평가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에 대해서 지금 2023년 유력 후보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연준 인사에 대한 페드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인플레가 우려가 됐던 2021년 4월 통계를 5월에 발표했는데요. 그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뛰었는데 자, 이게 일시적이다. 평균 물가제 도입해서 이렇게 좀 지켜보다 했던 것이 인플레를 키웠거든요. 예. 이게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그 고통을 당했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오늘 발표했던 미국의 그 9월 CPI에서 주범이 주거비인데요. 아시겠습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 주거비를 낮출까 올릴까? 사실 미국은 30년 모기지론을 이렇게 받는 상태에서 예. 금리를 저금리 상태에서 이렇게 30년 했는데요. 금리를 작년 3월부터 갑작스럽게 올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황금 수갑 효과입니다. 그렇죠.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겠다고 페드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면 대출 비용에서 보면 다른 데 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비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황금 수갑 효과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페드라든가 파월의장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에너지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비용은 금리 상승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너지 비용은 코스트 푸시온이거든요. 공급 측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은 디맨드 풀 사이드에 인플레가 경기가 과열돼서 쿨링 다운을 해서 인플레를 잡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페드에 또 파월에 대해서 인플레 예측도 제대로 못했지, 인플레도 키웠지, 지금 금리 인상을 작년 3월부터 갤러핑으로 올려가고 있는데 예. 물가를 잡지 못하지 주범에 대비해서 그래서 사실상 내년 대선에 나가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트럼프 이렇게 공화당의 유력 전 대통령도 불만을 털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연준과 그렇죠. 이게 파월의장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예. 그럼 뭐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이 한 3주 전인가요? 재임하면 파월을 교체하겠느냐 예. 하는 측면에서는 파월은 당신이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2017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파월에서 불만을 하면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내가 재임하면 연임이 아니라 재임하면 파월을 이렇게 본인 자신은 이렇게 굉장히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뒤쪽에 표정을 지으면서 굉장히 간접적으로 교체하겠다 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중앙은행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비단 미국만의 문제냐? 예. 지금 중앙은행의 제1선 목표가 인플레인데요. 지금 세계 모든 국가들, 우리나라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 다른 국가들도 중앙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시청자 여러분한테 여쭙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물가를 잡겠느냐? 국민의 신뢰는 얼마큼 높으느냐? 예. 다행스럽다보다는 만약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취했을 때 이창용 총재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는 국가일수록 자국의 공식 화폐를 버리는 국가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은행 일선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요. 잡지를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물가를 잡아야죠.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가 나서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물가 상승폭이 높은 국가일수록 최고 통수권자가 나선다. 소위 대통령이 나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살인적 인플레의 아주 상징 국가 베네수엘라죠. 그렇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지금 마두라 대통령은 살인적 인플레 대책으로 중앙은행 의존 거의 중앙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페트롤을 도입했습니다. 이 페트롤은 자국의 지금 가장 매장력이 높은 원유에 대비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아주 연계시키는 거의 고정시키는 이 통화입니다. 예. 과거 미국의 미국의 스트롱 아메리카를 이끌었던 것이 1945년서부터 1910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 때인데요. 그때는 달러 가치를 금의 태환, 완전히 태환성을 보장했거든요. 예. 그걸 도입해서 자 베네수엘라 마두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원유에 대비해서 자국 통화를 연계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그 뜨는 사람이 부켈라 엘살바도르 대통령입니다. 예. 나중에 미국 사회에서 내는 부켈라 신드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는데 여튼 못하고 있어요. 예. 엘살바도르에도 살인적 인플레로 국민들이 고통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여기에는 부켈라 대통령은 아예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했습니다. 자국 화폐를 버리고 법정 화폐로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할 때 뭐든지 인플레의 해칭이다 하면 해칭 대상이 결과적으로 실질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원유라든가 실질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질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밸류가 없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부켈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정 화폐를 이렇게 코인 가지고 법정 통화를 했던 것은 대대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 정책으로 나오는 거죠. 과도 정치에서 자 엘살바도르 국민의 2%입니다. 국민의 2%를 전부 교도소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게 부켈라 신드롬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가 상당히 안정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언제부터 미국 사회도 부켈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지금 미국 사회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그렇죠. 마약이라든가 뭔가 해서 혼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라든가 그다음에 바이든에서는 미국의 국민 입장에서는 전부 환멸을 느끼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켈라요, 미국으로 와라 하는 부켈라 신드롬이 있는데요. 그 배경을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켈라 신드롬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의 실패로 인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이달 22일이더라고요. 네.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자국 통화를 이제 달러화로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후보가 있다고요? 네, 현지 시간과 한국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저는 뭐 한국 시간으로 기준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달에 치르지 않습니까? 예. 네, 현재 그 베르난데스 현 대통령은 물가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나이가 안 나오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물가가 얼만큼 중요한지는 아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르헨티나의 CPI 물가 상승률은 어떨까? 올해 135%입니다. 사실 숫자가 이게 우리 물가 상승이 3.7%, 어제 밤에 발표했던 미국의 물가 상승이 3.7%입니다. 예. 얼마큼 높은 수준인지는 아마 단적으로 시청자분이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아르헨티나는 전형적으로 리아카 국가죠. 예. 리아카 국가라는 것은 색연필을 하나 사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공식 화폐인 페소화를 한 리아카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1996년 5월 달에 아르헨티나의 CPI 상승률 5,000%입니다. 5,000%입니다. 예. 홍영표가 놀라지 않으시네요? 알고 있었던 네네네. 사실이라고 예. 지금 33만의 예.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치러지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 인플레 대책이 결과적으로 보면 최대 공약이 되고 예. 대선의 결과를 이렇게 가늠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집권당의 대통령 페르난도 포함해서 예. 집권당의 연합당의 UP 후보는 지금 집권당의 경제부총괄 장관으로는 마사 후보거든요. 이 양반은 그냥 퍼플리즘 때문에 오히려 재정 지출을 징계해서 인플레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이니까 자연스럽게 극우의 후보에 해당 밀레이 후보. 이건 아르헨티나의 트럼프입니다. 예. 지금 브라질의 트럼프는 누구냐? 그러면 보소나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밀러 이렇게 장관으로 일러 대통령으로 교체가 됐습니다는 사실 중남미에서는 전부 공교롭게도 트럼프를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밀레이 후보인데요. 자국 통화인 페소화가 쓰레기다. 쓰레기다. 달러로 사용하겠다. 이게 달러의 시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암시장에서는 페소화가 지금 얼마큼 거래되냐? 달러당 1,100페소를 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공식적인 화폐는 화폐 환율은 350페소인데요. 이거보다 더 높게 하고 있습니다. 페소의 위기가 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레이 후보가 지금 아주 대선에서 유력 대통령 당선자인데요. 자국 화폐를 버리고 공식적으로 달러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용어는 달러라이제이션인데요.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일종의 화폐 개혁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문제와 함께 화폐 개혁이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달러라이제이션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달러라이제이션은 대부분 다 미국의 국가가 자국 통화 법화를 버리고 리겔 탄다를 버리고 달러를 공식적인 화폐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선언만 했지 공식적으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는데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달러라이제이션 많이 신전됐죠. 예. 대표적으로 짐바브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원래 짐바브는 미국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살인적인 이유 50억 인플레, 50%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자국 안 통화는 되네요. 예. 자국 통화는 많이 휴저각이죠. 휴저각이죠. 페소화의 쓰레기라 얘기하는 밀레이 후보보다도 더 이렇게 휴저각인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반미국 관계를 주려고 하는 미국의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고 금화로 했는데요. 짐바브웨 국민들은 금화를 이렇게 공식 화폐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달러를 사용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달러라이제이션이 급진전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뭐냐?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공식 화폐는 다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달러를 애용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달러를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영표께 여쭙겠습니다. 예. 홍영표께서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법화인 원화를 더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미국의 공식 화폐인 달러를 더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원화를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요. 예, 나중에 한번 홍앵커의 이렇게 외화 재테크 사항을 한번 제가 알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예, 답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 하나 더 풀고 가겠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달러라이제이션이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가 북한이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예. 김정은 최고 통수권자,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은 위안화보다도 달러를 더 애용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의 이렇게 달러제이션이 가장 진전된 국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그 배경은 저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블랙마켓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사실은 블랙마켓 암이 시장에서 거래한 달러를 블루 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 시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시장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 관계로 해서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환율 체계가 공식 환율은 1달러에 1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마켓에서 1달러에 1,100원 정도의 북한 돈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가 막힌 아비트라이즈 되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중앙은행이든가 뭐 은행에서 1달러 이렇게 10원 주고 공식 화폐니까 저 태우통수권이니까 10원 주고 1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암시장 가서 1달러 가지고 탁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트레이지가 엄청나죠. 예. 엄청나죠.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오늘 새로운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산가가 얼마큼이냐, 자산가 얼만큼 갖고 있어야 되느냐. 북한 돈은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돈과 미국의 달러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5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지금의 환율을 본다면 6,500만 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을 보통 자산가로 칩니다. 6,500만 원 우리 홍영과 연봉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자산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블랙마켓 전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공식적인 이렇게 제도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고리대금을 비롯해서 사금융이 중국도 굉장히 그레이 에어리 지역이 사금융 시장에 발전되는 것 마찬가지로 사금융이 번창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흥 자본가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북한에서 최대 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정은과 카르텔을 권력적인 카르텔을 거는 주변 세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요인은 아까 공식 환율에서 조달해서 블랙마켓으로 싹 팔 때는 얼마만큼 아비트레이지 이펙트가 있는지 아마 내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전주 역할을 한다. 전주는 전주죠? 전주 그렇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화폐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가 깁니다. 미국이 중심통하고 기축당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냐? 사실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펙트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화폐 개혁은 달러를 고집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것이 2011년 상인데요. 이때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S&P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일 때 트럼프의 친구인 롬니 공화당 후보가 사실 그때 근본이제를 도입했거든요. 도입하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월드뱅크의 총재에 해당되는 사실 그분도 이렇게 근본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근본이제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이렇게 화폐 개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식 화폐 개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트럼프가 내놓는 것이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마가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이니셜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럼 공화당 입장에서 캐치프레이스가 스트롱 아메리카인데요. 스트롱 아메리카의 가장 전성시대가 어떠냐 하면 달러 가치가 금과 태안성에 보장돼 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71년 닉슨의 금태안 정지 브레튼 우즈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이제 이런 각도에서 달러보다는 근본이제 해서 달러를 금의 태안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의 화폐 개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국 통화를 버리고 그 다음에 달러를 이렇게 도입하는 이런 것과는 화폐 개혁 성과과는 좀 다르다. 이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해서 그런지 국민들 사이에서 달러라이제이션이 진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도 사실 일부 금융사들이 달러 사세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의야 생활에 있어서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럽다 보니까 달러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 사이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법화를 버리고 달러를 채택했다 하는 달러레이션이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는 국민의 화폐 상에서는 달러레이션이 많이 진정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화폐 개혁 얘기가 심심치하게 잊을만하면 나오는데요. 우리는 화폐 개혁은 리디노메이션 문제입니다.
나중에 와서 설명드리고 시청자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나라 한폭으로 혼란스럽다 보니까 화폐 개혁을 얘기하는데요. 예. 리디노메이션, 디노메이션 이전 정부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올해 그 국정감사가 굉장히 축약해서 되고 있습니다는 국정감사가 됐을 때 이 메뉴를 한국은행의 국정감사할 때 아마 또 들고 나오는 야당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황 논리가 잘 정리가 됐을 때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나라 한폭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화폐 개혁, 리더노메이션을 들고 나오면 정작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표심을 얻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을 더 불안하게 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 앵커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돈은 원화를 애용하시는지 달러를 실질적으로 애용하시는지 나중에 홍 앵커의 재테크 사항을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제3의 대책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